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27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월 27일자에서 전혀 소개되지 못한 방금 끝난 월드컵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 33분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선수단 짐 싸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이 0대1 결승골을 내줄 시점에 벨기에 선수들은 10명이 뛰고 있었죠. 예. 예. 중계해 줬는데 옆 경기를 또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러시아하고 알제리전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3대0으로 이기면 됩니다라는 네. 캐스터의 멘트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3대0으로 이제 3대0으로 이기면 됩니다. 예. 예. 이제 0대0의 상황에서. 예. 예. 근데 결국 한 골 내줬고요. 네. 이로써 1무 2패 H조 최하위가 된 우리 대표팀은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16강행을 확정한 벨기에가 공격의 핵심인 아자르, 루카쿠 같은 주전들을 대거 선발해서 제외시켰죠. 예. 1.5군이 나섰습니다. 우리를 좀 우습게 본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공격 선봉에 박주영 대신에 김신욱을, 또 골키퍼의 정성용 대신에 김승규를 내보내는 변화를 꾀했는데요. 오늘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기용됐다면 어땠을까요? 예. 어마어마한 또 이런 비난 여론에 또 시달렸겠죠. 예. 우리 축구 전문 기자며 또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조상훈 국장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진한 성적이 있으면 항상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감독들이. 우리 홍명보 감독 어디 교체될 것 같습니까? 예. 그 경기 끝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네.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예.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많이 부족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성적으로 본다면 이제 경질이 되겠지요. 네. 아마 후임 선임이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 그래서 결국은 유임이 되지 않을까. 예. 16강국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예. 역시 이제 남미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남미가 5개 나라가 16강에 갔습니다. 예. 그리고 에콰도르만 빼고 다 간 거죠. 어허. 북중미 카리브해 지역의 나라 3개, 멕시코, 미국, 코스타리카가 네. 16강에 갔는데 여기도 한 곳, 온두라스 빼놓고 다 간 거죠. 예. 그리고 유럽이 6개 나라, 예. 아프리카 2나라, 예. 예. 아시아는 전무. 예. 예. 이렇게 16강이 대진이 짜였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4강이었는데 이 16강도 못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는 뭐라고? 예. 똥개도 안방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2002년을 너무 예. 거기에 너무 기대 수준을 맞추면요. 실망이 큽니다. 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2002년에 실력대로 된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더라고요. 예. 기도해서 됐다는 얘기가. 기도해서 됐다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예. 자, 월드컵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경향신문 5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했었죠. 이 양반 자녀가 대기업과 외국계 금융사에 취업한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아들이 다녔던 회사는요, 최경환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연간 100억에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경환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다녔군요. 반도체 LCD 장비 회사인 DMS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 DMS 사장은 최경환 후보자의 대구고등학교 2년 후배라고 하는데요. 예. DMS는 최경환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을 때인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핵심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구매하도록 하고 7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3년 동안 지원했는데 DMS가 바로 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경환 후보자에 따른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매달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 그런 딸이 올해 4월 외국의 한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유명 외국계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에 입사했습니다. 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은 딸은 8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이 골드만삭스에 입사할 때는 최경환 후보자가 신임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때였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아들과 딸 모두 우수한 인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뭔가 이거 특혜 아니냐, 예. 아버지 덕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기에게 잘한 사람 뒤봐주기 의혹, 이것뿐이 아니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 사람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사장이 아니라 그전엔 감사였거든요. 감사로 있을 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13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안홍철 감사가 누구에게?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말이죠. 지난해에는 이 안홍철 사장에게서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말이죠. 최경환 의원 2004년 17대 국회 때 경북 경산청도에서 당선된 다음 내리 3선을 하면서 대법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지요.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기도 했죠. 2008년에는. 그럼 피감기관이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여기에 감사로 있는 사람에게서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안홍철 사장 2013년 12월에 한국투자공사 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경환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거지요. 당시 최경환 후보자는 그러니까 안홍철 씨가 감사에서 사장이 되던 그 무렵 최경환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 대표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연세대 동문이고 말이죠. 행정고시 1회 차이로 선후배가 갈립니다. 물론 선배는 최경환 후보자입니다.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허위 경력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1993년 9월 한국교원대 임용 당시의 이력서를 보면은 1981년 11월부터 1980년 10월 말까지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임시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1981년 9월 1일부터 1983년 2월 말까지 서울대 사범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다고 기재했는데요. 또 시간강사 옆에 조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김명수 후보자의 서울대 재직 기간에 사범대 교육학과 조교, 사범대 교육행정연수원 조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조교 생활만 했는데 무슨 임시 전임 강사며 또 시간 강사며 이런 경력으로
이 부풀린 거 아니냐. 이거 허위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뭐, 약간, 기본적으로, 뭐, 역사관, 시국인식 다를 수 있죠. 뭐, 우경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기본적인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는, 예. 뭐, 논문 표절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 교육 수장이 된다. 여러 가지로 결격 사유가 보입니다. 이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김명수 후보자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의 사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최경환, 김명수 두 부총리 후보자의 의혹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본론, 바로 정웅원 국무총리 유임입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사설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이것이고요. 예. 한겨레의 사설 첫 문장은 개그라면 너무 황당한 개그고 코미디라면 너무나 슬픈 코미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시키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이건데요. 정우원 총리 유임은 국가 운영 포기 선언이다. 인물을 고르고 검증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새 총리를 고르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무를 회피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 한 명 고를 능력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임을 스스로 만방에 구했다. 이것을 두고 고육책이니 미봉책이니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기일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총리 후보자를 고르기는커녕 정 그렇다면은 예전 총리로 가버리겠다고 어깃장을 놓아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는 인사는 내 고유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오기가 가득 차 있다. 예. 이미 보따리를 싼 총리를 유임시키는 대통령이나 붙잡는다고 슬그머니 주저앉는 총리나 모두 염치 없고 부도덕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 유임은 국가개조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 새로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국가개조 임무를 맡길 것이란 말을 몇 차례씩 되풀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헌 총리에게 새로운 국가 만들기 작업을 시키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 대통령이나 총리 모두 이제는 국가 개조니 새로운 국가 건설이니 하는 말 할 자격도 없다. 이 아주 상당히 높은 수위의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예. 뭐 당연한 국민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건 굉장히 또 굉장히 품격을 갖춰서 질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어제 SNS를 보니까 말이죠. 이건 뭐 무슨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에 선 분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거냐, 이런 표현까지 있었으니 뭐 예.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오늘 조선일보도 비슷한 논지의 사설을 실었고요. 또 두 번째 사설로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각종 보고서를 읽으면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다. 외부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일도 드물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 관련된 보고서를 읽는 데만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해온 몇몇 청와대 비서관들이다. 이른바 그 4대 천왕으로 불렸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정윤회 씨가 사실상 키운 것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 그 4대 천왕 가운데 한 명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망했고요. 그래서 지금 3명의 비서관들이 인해장막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논지도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들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밀폐성 국정 운영 스타일이 여러 소문과 억측을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
사실 비선 조직에 관한 소문만큼 솔깃한 이야기도 없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결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비선 조직 개입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비선 조직을 정면으로 겨냥했네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농단 이 논란이 한참 일었는데 최근에는 만만회가 뭡니까? 박지만, 그리고, 이재만, 그리고 정윤회, 예. 만만회.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밥 먹는 일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예. 뭐 4대 천왕, 네. 낙검수 4인방 불러서 밥 한번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면 네. 국정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모양이죠. 제가 사실은 박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식사하는 일도 드물다고 한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사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새누리당의 대표로 있을 때 여러 선거 챙길 때 지방 유세를 하면은 이를테면 부산에서 유세를 하면 다음날 일정이 대구란 말이죠. 예. 그럼 그 근처에서 하룻밤 숙박하고 이렇게 대구로 이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이분은 꼭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동, 서울 강남 삼성동으로 꼭 귀가를 하고 외부 일정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 모한데도 불구하고 꼭 식사는 또 집에 와서 하시고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박 대통령을 아는 분이 얘기하더군요. 예. 네. 그 집에 무슨 애완견이 있나요? 예. 하여튼 상당히 이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광폭의 그런 교류가 많이 없다. 이건 정설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또 사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원 총리 유임을 결정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권한으로 기쁨이 돼야 하는데 실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상당수 청와대 인사들은 정홍원 유임을 의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형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물러난 사람의 사의를 60일 뒤에 반려한 경우는 없을 뿐더러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려했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조국 교수도 했더군요. 예. 청와대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본격적으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 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유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6월 25일에도 새 인물이 여러 명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 저 인물 따져보니까 에이 없다. 그럼 정홍원으로 가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싶은 분들을 접촉하면은 특히 그 가족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군에 오른 사람의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예. 본인은 한번 난관은 있겠지만 청문회만 잘 넘으면은 이 고관 대작이 된다. 이런 권력욕이 생기지만 가족들은 그런 와중에 우리 가족은 다 망한다. 폐가 망신당한다. 당신 꿈도 꾸지 말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청와대 제안을 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따위 인물들하고만 접촉하니까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인사 실패를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당대표가 아직 결정되지 않다 보니 이완구 원내대표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13년 운영했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본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야당과 함께 생산적인 시스템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윤상현 사무총장은 들으려 하지 않는 야당, 낙인 찍기만 하는 야당 앞에서 세상에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따른 그 부적절 인사들의 그 기용과 낙마의 책임을 야당과 제도 탓으로 돌리는 새누리당이라 하겠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공직 후보자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하고 업무 수행 능력은 공개 검증하는 식의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 문창극 후보자의 검증이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청문회 언론이 한 열리지도 거 않은 아닙니까? 상황인데. 본인들이 청문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네. 이 인사청문회 탓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도덕성을 왜 비공개 검증합니까? 아니 도덕성 문제를 국민들이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론으로 확산되면은 뭐 안 되니까 예. 야당한테만 슬쩍 보여주고 이건 밖으로 알리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능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한겨레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문창극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청문회에 초점을 맞춰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에 잇따른 낙마에 따른 부실 인사 책임론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말 새누리당이 말하는 어처구니 없고 문제가 많은 인사청문회는 누가 하자고 했는가? 한나라당이 하자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예. 예. 한겨레 오면을 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95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청문회 대상을 법적으로 국회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총리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 사람들도 사실상 권력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야당을 좀 오래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도입이 됐는데 2000년 6월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시절이었고요. 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의 그 형태긴 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인사청문회 아주 강화된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때는 이제 다수당이 여당 열린우리당이었지만 어쨌든 노 대통령이 야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모든 장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하도록 예.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 것도 성에 안 찬다.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06년 1월에는 또 야당이 영어로 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당이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이다 라면서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지금 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 있지 않다라고. 그 정도 하지도 않죠. 야당 지지자들은 성이 안 차가지고 말이죠. 야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여당 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과한 짐이다. 이러고 있는 여당입니다. 아니, 야당일 때 딴소리하고 여당일 때 또 딴소리를 하는 이런 새누리당. 무슨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또 중앙일보가 김진국 대기자, 어제는 또 박보균 대기자에 이어서 예. 오늘은 또 김진국 대기자가 오보는 바로 잡는 게 용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오보입니까? 아닙니다. KBS가 오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왜 오보라는 거죠? 문창극 동영상 한 70분짜리인데 그걸 2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낸 거. 이거 오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오보라는 건지 이 클럽 내용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논리죠. 이제는 아예 오보라고 단정을 합니다. 악마의 편집에서 이제는 오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렇게 문창극 씨를 감싸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앙일보만 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 조선동아는 더 이상 쟁점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데 선배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전관예우입니까? 전관예우. 예. 전직예우. 전직예우. 예. 전자예우겠군요. 기자니까 전자예우.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사면기사인데요. 군 계속해서 말바꾸기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 총기 난사 사건 범인 임모 병장을 강릉 아산병원에서 국군 강릉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군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말을 바꿔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임 병장이 작성했다는 데모 이것을 비공개로 붙였단 말이죠. 예. 그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유족들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미 앞서서 임 병장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국군 강릉병원이 대역을 동원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의 거짓말이 너무나 뚜렷해 보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쪽에서 무질서에 질 수 있기 때문에 대역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국방부가 수용했다라고 했는데 병원 측은 그런 대역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죠. 감추는 게 있는 겁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환부가 있는 겁니다. 이 환부를 그대로 두면 사고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환부를 보여줘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부를 계속 이런 식으로 기만술로 감추고 있는 군. 예. 총기 난사 사건 또다시 오리하지 않을 수 없는 군의 행태입니다. 예. 세월호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요. 청와대가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 아닙니까? 아니 초동 대처를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이 배가 다친 모란 이후에 아니 구명조끼 입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나요? 이런 엉뚱한 현상 진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예. 청와대가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실적은 0, 제로. 이런 가운데 누군가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률 검토가 늦어지는 것일 뿐이다라면서 이렇게 해명했지만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185건을 요청했는데 한 건도 제출을 안 했군요. 0건을 제출했습니다. 예. 서울신문 8면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이 있죠. 5살 소녀 실종 아버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 실종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친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권자가 존재한 이상 후견인을 지정하는 데는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실종 아버지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후견인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지만 이게 최대 1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유산, 보상금, 법적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도 잃고 후견인도 못 찾는 세월호 아이들 이야기. 오늘 딱한 사정이 서울신문 8면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해경 해체를 무리하게 결정했다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지요. 예. 자, 그러자 그날 오후에 보도자료가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착으로 잘못 배포됐다 이러면서 뒤늦게 번복했습니다. 한국일보가 12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경은 모든 초동 대처가 미흡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뭘 하든. 예. 예. 이 소식도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을 보면요.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산타페 그리고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해봤더니 이 차량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 예. 이러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연비 문제없다. 맞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국토부와 산업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그 부처가 있죠.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예. 이 기획재정부의 그 장관이 부총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손을 들어주자니 대기업 봐주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국토부 손을 들어주자니 산업부의 반발이 상당했다. 결국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보니 이런 부처 간의 조율도 안 되는 이런 막장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 13행 기사 하나 추천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몰락, 서울대 신입생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자사고, 특목고 아니겠습니까? 연세대 성균관대도 50% 이하라고 합니다. 일반고의 침몰, 예,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초 시대가 열린다는 중앙일보 이면 기사도 논기를 끕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지요. 예. 그러니까 남성 인구를 차출하게 된다. 예. 여성이. 예. 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잔뜩 웅크리고 수세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총리를 위임한 것은 일종의 수비형 진영을 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현상 유지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이토록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데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그대로 위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석규 한겨레 정치 에디터의 말.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의 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눈물의 다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논란의 중심.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의 편. 저는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과 공직사회의 개혁, 부패 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 개조에 앞장서 저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개조를 위해 문란한 양반이 국가 개조를 책임지겠다고 다시 나서는 형국. 60일 전에 했던 사의 표명.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 총리를 위임한 것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분출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 의원부터 시작해 변희재 씨까지 장탄식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김영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책임지고 사퇴했던 총리가 다시 위임됐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이런 결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난감합니다. 한편 보수 성향으로 새누리당 지지 입장이 뚜렷한 정곤기 홍익대 교수는 문창극 사퇴 직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낭만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청와대 대통령 다 부담된다고 그랬는데 더 부담되는 쪽은 야당입니다. 네. 이게 또 낙마를 시켰거든. 청문회 안 가고. 네. 그러면 김기춘 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또 나와 있습니다. 책임 물었다가는 이거 야당 해도 너무하나 해가지고 당장 730 재보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야당 보고 열심히 씹으라는 뜻에서 청문회가 필요 없는 정홍원 총리를 재기용했다는 말? 저는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대통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하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